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일 중요한 2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금일 2427, 코스닥이 894. 그래서 아직도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외국인 기관이 모처럼 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 쪽으로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동성 장세로 지속적인 상승을 하긴 했지만 문제는 이제 테마주나 전체적인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에 실적주가 움직일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테마주는 어차피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나중에 회귀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찾으셔서 향후에 좀 연말까지 안전한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강인데요. 첫 번째 제가 이번 2강 제목을 세력의 흔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어차피 세력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거래량이나 어떤 그 강한 힘으로 강도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 첫 번째는 거래량의 이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이동평균선보다 어찌 보면 세력이 들어왔다는 걸 저희가 표시할 수 있는 게 거래량인데 첫 번째가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력과의 전쟁. 이거는 제가 조금 이론식으로 글을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 들어서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근데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약간의 판단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 번째가 보조지표. 근데 오늘 첫 번째 보조지표는 스톡 슬로우입니다. 그래서 스톡캐스터에서 사실 약간 스윙이나 중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정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저항이나 지지선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 자동 추세선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홍프로의 매수 신기법.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후에 어찌됐든 매매를 처음 시작하는 게 매수가 매매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강의 거래량의 이해. 주가의 예측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 증가는 매수의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매수의 포인트. 그리고 고점에서의 거래량 증가는 매도의 포인트. 그래서 지금 거래량 증가했던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하단에서 만약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내려가다가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 종목은 향후에 관심 두고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룰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용하시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봉, 분봉, 주봉 등과 동시에 거래량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매매에 적용한다면 그만큼 확률은 높아집니다.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을 잘 이용해서 매매에 적극 활용하시라고 이 단락을 만들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거래량이 어찌 보면 다른 거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했던 건데 넥슨 GT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종목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래량과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그 이후 거래량도 체크를 해보시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에 익히시라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매수 포인트 때 알려드리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상승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하고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위치상 이 자리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61선이 지금 초록색인데 그 부위에서 거래량이 생성이 되면서 돌파가 나오고 그 위치에서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근데 전고점이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온 거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눈에 익히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종목이 KCT입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 어찌 보면 뉴스와 거래량과 여러 가지 접목된 부분인데 KCT도 똑같습니다. 종목이 이렇게 빠지다가 하단에서 보시면 1차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 또한 60선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재차 한 번 더 실리고 5일선과 11선을 핸들링하면서 위로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그 기준 거래량을 제가 왜 표시를 해놨냐, 기준 거래량을 보시면 그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상승각이 N자로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항상 기준에 들어왔던 거래량 자리를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 항상 중요시해야 나중에 그 자리가 기준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캔들도 기준봉이 되겠지만 거래량도 기준봉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처음에 상승했을 때 이 봉의 기준과 이 봉의 기준을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캔들 쪼개기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시간에. 그러면 정확히 중간에 지지를 맞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 위주로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는 눈에 계속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드림텍입니다. 제가 아마 알기로 드림텍을 방송에서 맨 처음 얘기한 사람이 저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 또한 똑같습니다. 하락하다가 60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근데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보시면 상승했지만 박스권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아주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처음에 기준봉 거래량을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 N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배열 상태로 만들 때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익히시면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에 봐서 아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이 유비케어입니다. 이 종목 또한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지금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아직 나쁘진 않은데 보시면 똑같습니다. 60선 근처에서 강하게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보셔야 될 거는 거래량이 항상 들어올 때 종목의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봉을 기준으로 제가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하단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깰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상승한 다음에 수렴한 이후에 또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종목보다 너무 이슈가 강하게 붙다 보니까 너무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기준봉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10배 이상까지 터졌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고점 나온 이후에도 지지는 받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도 상단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박스권에서는 누구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공략을 했다면 이 부분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공략을 했다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근데 거래량을 그래서 계속 말씀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모나미입니다. 모나미가 이제 일본 관련된 종목인데 보시면 똑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네 종목하고 다른 점이 나옵니다. 일단 거래량이 나왔지만 60선과 돌파는 했지만 120선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단으로 다시 흘렀고 또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120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위치를 잠깐 보시면 기존의 종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목하고 다른 점이 이탈되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또 재차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를 기준으로 제가 그래서 선을 그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들어갔다면 못 견딥니다. 또 하락이 나왔고. 그래서 이쪽 자리에서도 보시면 또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단 하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렴한 이후에 급등을 하는데 이 점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분봉이나 여러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날 흐르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봉이 기준봉을 설정하시면 그래서 리스크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본 거는 종목을 지금 5개 정도 봤는데요. 이 부분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어차피 눈에 익혀야 됩니다. 한 번에서 수익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래량 들어온 봉에
거래량 선 쪽에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평선의 위치에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그 위치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흐름이 나왔을 때 거래량 봉에는 꼭 체크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는 세력의 일단은 정의를 드리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세력이란 주식시장에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 기관, 외국인 등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종목을 집중해서 방금 전에 같은 종목들이 그냥 올라갈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투자를 해서는 편하게 수익을 낸다면 좋겠지만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상 세력을 전혀 모른다면 투자를 쉽게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데일리 TV 프로그램에서 공략 제시했던 종목 중에 유비케어나 방금 전에 봤던 넥슨GT 같은 경우 단순하게 상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항상 거래량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몸담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코스피,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이 특정 세력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관하고 외국인이 세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 부분을 어찌 보면 특정 세력이 핸들링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그냥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세력들이 다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방송 끝나고 노란톡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프로의 시크릿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방송에서 말 못한 거나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작전의 주식 작전을 보시면 저도 한 3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성격과 속성을 참 잘 드러낸 영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회사의 성장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차분하게 수익 내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치상으로 접근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저평가다. 근데 뭐 저희가 5만 원에 샀는데 6만 원까지 봐야 되는데 중간에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머리에 기억하시고요. 세력주를 통해서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기법을 만드셔서 거기에 휘달리지 마시고 자유로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력은 여러분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도 거기에 맞겠죠.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고 세력을 파악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붉게 물들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계속 잘 경청해 주시고요. 일단 세 번째 봐야 될 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사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래 그냥 책에 있는 거는 20일, 60일 골든 크로스. 제가 써놓은 거는 이제 60일, 120일, 120일, 240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장기 추세를 볼 때는 사실 20, 60까지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끔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전체 종목의 흐름을 볼 때 체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차트에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이평선에서 중기 이평을 돌파했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21선과 61선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는 또 역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된 부분입니다. 60이 20을 깼을 때 그리고 120이 60을 깼을 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을 천천히 보시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배열 쪽으로 될 수 있으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역배열은 사실 변수가 상당히 많고 차트 위에 이평선까지 갔다가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이 적응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20일, 60일 골든 크로스인데요.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 최근 일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20일, 60일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근데 60일을 이탈을 안 하고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논리를 보면 되게 쉽긴 한데 이게 매매
해보거나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일, 60일 골든 자리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납니다. 문제는 데드 크로스가 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이쯤 왔을 때 보입니다. 근데 항상 아셔야 될 건 이격각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 절대 돌파 못합니다. 거래량이 진짜 많다면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돌파 못합니다. 돌파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갭 상승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 하락이 이렇게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N자로 내려왔는데 눈으로 일단 익히시라고 제가 다른 이평선 지우고 지금 20, 60 데드 크로스, 20, 60 골든 크로스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한번 20, 60만 따로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셔서 보시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캔들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이평선 위치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라고 이 점은 꼭 추천을 드리고요. 한 번씩 다른 이평선을 지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60, 120 골든 크로스인데요. 이런 자리에서는 도움은 됩니다, 사실. 하단에서 올라가다가 돌파되고 나서 계속 올라갔는데요. 문제는 장기 입형 자리다 보니까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났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쯤에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엄청 내려왔습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매수가랑 거의 같은, 그러니까 공략가랑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입형으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위치상은 맞겠지만 본인이 반응하거나 아니면 매매 이용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60, 120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솔직히 약간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차트에다가 20, 60, 120, 240을 다 넣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보시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 지금 240일 같은 경우가 고동색인데 골든 크로스 낮은 자리에서 보시면 되게 지지선으로 있었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내려왔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시면은 거의 한 보름 정도, 한 달 가까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지지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60분 봉이나 45분 봉의 지지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일봉으로 보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인 이평선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때 여기 60선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급반등을 했겠지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스토캐스트 나중에 배울 때 나오는데 다이버전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나 금액이, 주식은 저희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주가가 현재 6만 원이었다. 근데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 6만 원을 돌파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추가로 6만 5천 원을 가려면 그 가격권 내에서 돌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전체적인 이평선을 체크해서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눈에 익어야 됩니다. 이거는 눈에 익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하시다가 숙달이 되면 코스닥 쪽에 이제 소형주도 가능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적으로 맞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절대. 그래서 이평선을 본인한테 맞는 걸 꼭 찾으세요. 이게 제가 주식시장에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도 뭐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 200선도 했다가 240도 했다가 260도 했다가 막 해보는데 결국에는 본인한테 맞는 이평선을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보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요즘 워낙 시장에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기본 이평선을 쓰시고요. 장기 이평은 왜 보냐?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장기 이평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LG 이노텍 관련 종목입니다. LG 이노텍에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건데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 나고 추세 이탈 안 하고 60선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코로나19 터졌을 때 자리입니다. 근데 보시면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절대 윗방향의 돌파가 안 나오면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생각으로 지지받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 저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하고 사스 때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락다운되다 보니까 이게 하락폭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반등할 때도 되게 엄청나게 세게 올랐는데 보시면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르다는 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반등할 때도 센데 보시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공략 자리를 주긴 좋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 보시면 이제는 상단을 돌파가 돼야 됩니다. 돌파가 안 되면 또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는 제가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큰 그림 볼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보는 거는 일단은 제가 중기평이나 단기평을 적절히 믹스해서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왜 보조 지표를 하냐면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조 지표를 한두 개 정도 더 학습을 할 건데요. 금일은 일단 스톡캐스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분석해서 주가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 기법입니다. 근데 단 아셔야 될 건 보조 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조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주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캔들과 거래량과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100으로 보시면 가장 밑에 하단은 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0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20에서 80으로 돼 있을 겁니다. 스톡캐스터 그러니까 과매도권, 과매수권 해서 어느 정도 너무 내려가면 그런 표시를 쓰는데 지금 위치상에서는 향후에 이제 숙달이 되시면 점차 그 부분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추세를 스톡캐스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슬로우를 보느냐? 패스트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스톡 슬로우로 오늘 교육을 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에서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스톡 슬로우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표가 증권사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그림 나오는 거는 솔직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증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어느 정도 수치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크게 무리 없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스톡 슬로우를 쓰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스톡 1, 스톡 2, 스톡 3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5, 6, 6을 씁니다. 그러니까 1에는 25를 넣으시고 2에는 6을 넣고 밑에도 6을 넣는데 원래 설정은 아마 12, 6, 6으로 돼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고급 강의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크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가 차이는 없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사용해 보니까 이 수치가 제일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뭐 수치가 뭐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조금 좀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제가 설정을 했던 건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톡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과열권은 80 밑으로 내려갔을 때 또 하단을 제가 20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정을 위에는 75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80까지 올라가면 지금 대략 이 정도 자리가 되는데요. 기준선이라는 거를 차트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75 정도를 입력하시면 이 80보다 조금 내려오겠죠. 그래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상당한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라는 게 이 박스를 그리는 선입니다. 이 안에. 그래서 분봉도 설정하실 분들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톡캐스터를 여러분들이 쓰시라는 이유는 어찌됐든 보조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무기를 장착해서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톡 슬로우를 보는 방법인데 이거는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 기준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스톡 슬로우에 보시면 20이 제가 아까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매수 포인트가 사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물 표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물 표시 나왔을 때는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물 표시까지 들어갔을 때는 계속 분할로 만약에 공략을 했다가는 마이너스 크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스톡캐스터상에 물 표시 그러니까 하늘색 표시가 나옵니다. 증권사별로 약간 색깔은 다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매수한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매수 포인트를 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기준에서는 보시면 20선에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과매도로 계속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문제 있거나 그렇다면 계속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20 전후 가게 되면 멈춥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왔을 때 한 22, 3 그러니까 찍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거기서 매수 포인트를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20하고 70 사이가 대략 50 정도 됩니다. 사실 강한 종목들은 50에서 움직이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 기준이 전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그래서 제가 예민한 부분이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시면 이제 그 책자에 보시면 다이버전스라고 나오는데 고가로 올라갔을 때 주가가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 포인트를 확실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캔들과 이평선과 스토캐스트를 세 개를 다 이용해 보시면 매도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힙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지까지 보지 마라. 머리까지 보지 마라. 우리는 개인 투자자니까 어깨 정도까지만 노려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그래서 스톡캐스터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시 할 거는 지표는 사실 보조지표라는 말을 왜 쓰겠습니까? 말 그대로 보조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운용하는 방식의 기법이니까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시고 20과 70의 기준선 그리고 아까 25, 66 수치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만들다 보면 대형주 기준으로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보다 훨씬 소형주는 사실 급등락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기준으로 자꾸 적응하시면 향후에 소형주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계속 지금 전체적인 스톡캐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제가 노란톡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 중에 말 못한 얘기거나 시장에 뭐 흐르는 얘기 같은 거를 잘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홍프로의 시크릿 카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항상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라는 게 사실 별다른 건 아닌데 전 시간에 제가 상승 구조로 나오는 종목들, 하락 구조로 나오는 종목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상승 구조로 나왔을 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상승하고 내려올 때 절대 하단은 깨지 않습니다. 하단까지 깼던 종목은 상당히 거친 흐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흐름이 나오면 사실상 되게 본인의 멘탈에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게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되면 되게 공략하기엔 무난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하락 다이버전스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솔직히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놓쳤다 그러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로 내려가는 종목은 여러분께서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8월 12일 날 그 방송에서 하이닉스를 82,000원대 매도라고 했던 사람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에는 표시가 됐는데 여러분이 볼 땐 이평선상으로는 저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지만 제가 나름 예측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기준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75%로 설정한 이유는 고가를 갔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과매수의 수치를 80으로 사용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75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설정해 놓으면 80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씩 변경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톡 슬로우에서 과매수 상태에서 75로 하향 돌파하면 매도를 생각하셔라. 아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드리는데 이유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해다 보시면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요. 과매도 상태에서 20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좀 이따가 매수 포인트를 전부 다 알려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복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솔직히 가상 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0만 원이라도 해보셔야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스톡슬로우를 다 믿고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활용하시고 매매 보조지표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또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실 건 절대 보조지표는 믿지 마십시오. 단 본인의 틀에서 만들어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면 그 보조지표 또한 여러분의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셨다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하시면 결국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으시고 반복적인 학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66으로 하시면 좋고요. 사실 단기 트레이더는 533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단기 트레이더가 되시기 전까지는 사용하시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시고 뭐 재미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수치는 이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일봉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옵니다. 상단에서 보시면 주가는 그렇게 뭐 문제없어 보였죠. 근데 스톡슬로우 보시면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걸 다른 부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다이버전스가 여기도 있습니다. 스톡슬로우에도 다이버전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다이버전스 나왔습니다. 주가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공통되게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평선 형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나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일단 매수 포인트는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평선이 하락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톡슬로우하고 주가 위치를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또 요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또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단 중요한 거는 캔들의 저항대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또 멈춥니다. 근데 내려갔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0라인 지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각으로 나오고 나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숙달이 되시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원대 보시면 다이버전스 나왔지 않습니까? 주가로도 나왔고 스톡캐스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형주는 되게 잘 맞는 편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거래량과 스톡캐스터, 이평선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저걸 어떻게 다 봐. 근데 계속 적응하시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 차트는 매일 한 번씩 종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매일 차트를 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거의 외우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뭐 제가 주가를 잘 본다 그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간에 시총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위 5개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 쪽의 5개 종목은 꼭 체크하셔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주가 흐름도 도움이 되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 제가 여기서 매도라고 그랬다 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보시면 똑같습니다. 예, 이게 다이버가 근데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주가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페이크인데 보조지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주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보조지표 내려갔습니다. 이거 하락 다이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면서 쭉 빠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또 하락 다이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수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자리 저항이 되게 심한 자리에 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평선이 약간 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다이버전스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여기서 말씀드렸냐. 물속에 들어갔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저는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오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하이닉스는 10월 넘어서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톡캐스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은 상당히 많이 되겠지만 스톡캐스터,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도 좀 이따 하겠지만 거래량, 캔들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사실 많이는 보지 않는데 초보자분들한테 도움되시라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동 추세선인데요.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HTS에 클릭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선이라는 게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방송에 나와서 선 긋지 않습니까? 여기가 저항, 여기가 뭐 추세,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자동 추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근데 수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추세선의 작도를 초보자들이 그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도 자체에도 그렇고 흐름이 캔들을 몇 개로 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거에 속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동 추세선을 쓰면 컴퓨터 내에서 그러니까 HTS 안에서 본인이 알아서 계산해서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아주 낮지도 않지만 아주 높지도 않습니다. 근데 초보자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자 알려드리는 거고 설정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근데 맞는 수치를 제가 일단은 가장 잘 받는 수치를 공개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숙달이 되시면 여러분들께서 바꿔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길잡이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지 HTS는 사실 저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숙달돼 있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짤 줄은 압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통계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추세선 설정이라는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인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전 장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제가 여기에 60도 넣어봤고 90도 넣어봤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제일 잘 맞는 게 30입니다. 그래서 장기에다 30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볼 것도 없는데 단 설정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동 추세선 확인 누르니까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근데 보시면 고가 다이버전스 떴습니다. 그래서 스톡캐스터 하단에 있다면 다이버전스 똑같고요. 그리고 하단에서 지지선 나왔을 때 이런 자리들이 체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매매나 공략했을 때 도움이 되시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이렇게 사선이 긋게 되면 쭉 내려와서 이런 자리들에 돌파봉이 나오면 사실 매매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자동 추세선까지 파악이 되시면 매매 좀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평균값을 내다 보니까 사실 30이라는 수치가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이론일 뿐이지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캔들 숫자를 늘리는 게 있는데 캔들 숫자를 늘리시게 되면 과거의 기록까지 넘어오면서 자동 추세선이 나오는데요. 숫자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러면 50으로 해볼래, 뭐 60으로 해볼래, 90으로 해볼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장기값에서 30 수치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게 어떻게 보면 또 애널리스트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공부하기 좀 편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이 홍프로의 매수 신기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세선, 스톡캐스터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사실 매매 시발점이 매수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투자를 시작한다는 아주 큰 의미입니다. 기존에 말로 떠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6만 원에 사도 7만 원에 가. 7만 원까지 가. 근데 본인이 매수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첫 번째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투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매수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스킬이 저의 여러 가지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기법이나 그런 게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공개하는 거고요.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 나름대로 스윙 투자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매수 신기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실 매수라는 게 그냥 삼성전자 6만 원에 한 주 누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의 상승 여부, 정배열. 단기 추세에서는 20선의 추세상 우상향인지 상승 추세인지 1차로 확인 후 5일과 11선의 이평선의 흐름을 체크한다. 어떤 말씀이냐면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20선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20선은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상승할 때. 그러면 5일선, 11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트레이더 관점으로 본다면 11선에서 본인이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 이평선상 5일, 10일 지지 제가 말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 위치로 상승각일 때는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 이평선 근방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하단에서 매수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이 상당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마음의 안심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을 확인하면서 그 종목 위치와 캔들, 스톡캐스터, 추세선 다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다들 볼 거 진짜 많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봉 확인이 끝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15분 봉과 45분 흐름을 체크합니다. 왜냐? 좀 이따 보시면 차트가 쏟아지는데 아까 봤던 모남이나 그런 종목들의 매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장기 이평선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시거나 이평선 가까이 있을 때 매수 접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분봉 이평선이 우상향 추세인지는 60, 90, 121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분봉이니까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고요. 분봉별로 체크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45분 봉과 15분 봉이 공통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45분하고 15분을 보시면 봉이 개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15분은 1시간에 4개입니다. 45분은 2시간에 2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60분으로 말씀드리려다가 이거는 제가 사실 30분으로 볼 수도 있고 45분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봤던 종목입니다. 유비케어. 보시면 지금 거래량 생성, 그러면 관심권, 그 다음에 이평선 수렴, 두 번째,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게 4월 16일 날 공략한 자리입니다. 보시면 되게 난해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4월 16일이면 여기입니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자리가? 근데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 방송에 어차피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왜 했냐, 이 자리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수렴을 하는데 저점을 절대 안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와 여러 가지를 접목하면서 그때 강력 공략주를 드린 건데 보시면 처음에 거래량 들어왔던 자리 지표 상단이고요. 근데 거래량 터진 자리는 여기입니다. 근데 추천주로 제가 그때 공략주로 말씀드린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근데 보시면 살짝 눌렀지만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거래량 들어온 자리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45분 봉이 4일 전에 대량 거래는 터졌는데 그 하단으로 절대 하루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 90, 121 제가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상향이죠. 그래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런 자리들이 공략 자리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45분 봉을 보여드렸는데요.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넥슨 GT입니다. 보시면 이 자리에서 제가 공략주로 그때 말씀드린
4월 23일 방송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거래량이 여기서 들어왔는데 제가 수렴하고 올라왔을 때 약간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략주를 드리고 한 100몇 프로까지 계속 가서 나중에 뭐 리뷰가 넘어갔는데 지금 45분봉, 15분봉 보시면 15분 먼저 보겠습니다. 공략 자리가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살짝 밀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다른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40선을 분봉에 넣으면 이런 선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하단에 절대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략 자리 이후에 살짝 밀리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5분과 15분을 꼭 동시에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일봉 45, 15 거래량. 그리고 또 하나 지금 KCT인데요. KCT도 보시면은 거래량 생성 빵 터지고 그 다음에 쭉 보다 보시면 거래량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주로 드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 이후에 급등했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45분, 15분 계속 공통입니다. 사실 전체적인 거래량 들어온 자리는 여기입니다. 근데 계속 박스권으로 옆에 오니까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이러면. 근데 보시면 거래량, 또 거래량. 그다음에 여기 공략 이후에 살짝 밀렸다가 급등. 근데 보시면 이평선이 일단 이쁘게 보입니다.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자리에서 강하게 들어온 자리는 꼭 확인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15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을 이렇게 제가 일부러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하단 절대 이탈, 잠깐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이탈이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안착. 보시면은 5일 있다가 또 급등.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들어옵니다. 분봉상.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그래서 저는 45분, 15분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60, 90, 120, 240을 전체적으로 해보시면 일봉의 축소판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제 15분이나 45분이면 시간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드림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드림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 보시면 거래량은 사실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한 달 이상을 박스로 갔는데 제가 6월 1일 공략한 자리입니다. 왜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볼린저 상단을 건드리면서 어느 정도 힘을 응축을 했고요. 또 하나는 거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똑같습니다. 15분 보시면 이 자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장기 이평을 이렇게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보입니다. 근데 단 제가 5일선, 11선, 21선을 왜 뺐느냐.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그게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45분, 15분을 꼭 익히셔라. 그러니까 거래량 들어왔을 때 이런 자리들 보시면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평 돌파, 그 다음에 진입 공략으로 기계적으로 일봉 15분, 45분을 비교하시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평선이 정별로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근데 총 거래량이 돌파가 됐을 때는 나중에 절대적으로 그 종목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닥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상황이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목 볼 때 아까 모나미도 제가 거래량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평선상 내려갔다가 이 자리에 제가 공략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 또한 똑같습니다. 예,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옆으로 가다가 15분봉 보시면 사실 여기서 샀어도 여기도 수익입니다. 근데 큰 그림이 나올 거를 예상하고 나중에 올라간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파악이 되고 나서 뉴스를 아셔야지 그냥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15분, 45분은 계속 여러분들께서 대형주나 다 맞춰보시면 공부될 겁니다. 그래서 60, 90, 120, 240까지 보셔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룰이지 여러분의 룰은 아닙니다. 대신에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좀 어떻게 보면 오차도 많이 줄 수도 있고 일봉도 다시 또 체크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이전의 차트를 정배열 추세 종목을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게 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보자의 경우는 정배열 추세 종목에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워낙 시간을 타이트하게 다 보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어차피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프로 시크릿이라고 노란톡에서 찾으시면 저한테 궁금하신 건 질문하시거나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린 건 또 해드리고요. 일단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트 지켜보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시장하고 대립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에 맞는 종목을 계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 기법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투자법을 세우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확실한 강의와 여러분한테 도움될 수 있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